연말 특유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호텔 그랜드 볼룸은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와 경쾌한 재즈 음악이 뒤섞여 웅장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지수는 창가 쪽의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손에 든 샴페인 잔을 할 일 없이 돌리고 있었다. 결혼 4년 차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남편 민규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작은 아파트지만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안정감이라는 포근한 솜니불 아래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지루함이 숨어 있었다. 올해 프로젝트 수주가 기대 이상이라면서요. 다들 흥이 넘치네요. 옆 테이블의 부장님이 농담조로 건넨 말에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무대 위에서 지루한 축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장님에게 향하지 않았다. 지수는 그저 이 시끄럽고 화려한 송년회가 빨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무덤덤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었다. 그때 등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잘 다듬어진 수묵화처럼 주변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지워버리는 힘이 있었다. 지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녀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이내 통제 불능의 속도로 날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지원했다고 믿었던 이름과 얼굴이 바로 뒤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고개를 돌린 지수의 눈앞에 세월의 흔적만큼 더 깊고 고독해 보이는 눈빛의 남자가 서 있었다. 현우. 결혼 전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격렬한 사랑을 속삭였던 남자. 하지만 그 사랑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터널과 같았다.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지수는 안정적인 민규를 선택했고 현우와의 관계는 흙 속에 묻어버린 뜨거운 불씨처럼 마무리되었다. 현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지수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여전히 매력적인 하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깃든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는 지수와 같은 종류의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다. 놀랐지? 우리 회사가 이번에 너희 팀이 진행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참여하게 됐어. 내가 그쪽 담당 팀장이야. 현우는 자연스럽게 잔을 들어 지수에게 가볍게 건배를 청했다. 몇 년 만이지? 여전히 멋지네 너. 칭찬이었지만 지수의 귀에는 오래된 암호를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무언의 메시지. 지수는 잔을 부딪히는 찰나의 순간 그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에 스치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격렬한 감정이 미지근했던 현재의 표면을 깨고 솟아오르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었다. 정말 뜻밖이네. 세상 참 좁다. 지수는 애써 사무적인 말투로 응수했다. 좁지.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건가 봐. 현우의 눈빛이 짙어졌다. 축사도 끝났고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겠네. 잠깐 우리만 아는 곳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때처럼. 그 말은 두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옥탑방에서 또는 인적이 드문 한강변에서 나누었던 수많은 비밀스러운 순간들을 상기시켰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는 남편이 있는 어엿한 아내의 신분이었다. 민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4년간 쌓아온 그녀의 삶 전체가 그녀에게 현우를 거절하라고 소리쳤다. 현우, 나 이제 결혼했잖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알아? 당연히 알지. 현우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지수의 코끝을 간지렸다.
하지만 우연이 계속된다면 그건 운명이라는 말도 있잖아. 넌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마주칠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없어? 현우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지수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금기를 건드렸다. 솔직히 상상해 본 적 있었다. 가끔 민규의 옆에서 잠들지 못할 때 지수는 현우와 함께했던 불타는 시간을 회상하곤 했다. 그것은 그녀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투여되는 달콤한 독 같았다. 어쩌면 프로젝트 이야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우리 회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지수는 스스로에게도 믿기지 않는 핑계를 댔다. 현우는 지수의 어설픈 변명을 비웃지 않았다. 그저 잔을 비우고는 지수의 눈을 응시했다. 좋아. 그럼 딱 10분만. 저기 비어있는 테라스.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프로젝트 이야기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 지수는 테라스를 바라보았다. 짙은 어둠 속에 감춰진 테라스는 마치 자신들의 과거처럼 은밀하고 위험하게 보였다. 그녀의 머리는 경고음을 울렸지만 심장은 이미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친 듯 격렬하게 고동쳤다. 10분이야. 딱 10분. 지수는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그렇게 지수는 4년 만에 자신을 파국으로 이끌지 모르는 재회의 악수를 받아들였다. 송년회의 화려한 불빛 아래 그녀는 남편에게 숨겨온 비밀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열어젖히고 있었다. 그녀의 안정된 결혼 생활 위로 과거의 격정적인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송년회의 뜨거운 열기가 식은 후 지수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현우와의 10분간의 테라스 만남은 그들의 과거를 되살리기에 충분했고 며칠 뒤 현우가 보낸 업무 관련 메일의 말미에 적힌 짧은 한 줄은 지수의 이성을 무너뜨렸다. 내일 점심시간 그때 그 카페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 일정이 바빠서 업무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어. 지수는 메일을 수십 번 읽었다. 업무 이야기라는 명확한 핑계. 하지만 그녀는 그 문장이 순수한 업무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그러자고 답장을 보냈다. 죄책감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 죄책감은 현우를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비교하면 너무나 미약했다. 다음 날 지수는 회사 점심시간에 늘 가던 구내식당이 아닌 택시를 타고 회사에서 꽤 떨어진 동네의 작은 갤러리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4년 전 그들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만남을 가졌던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민규에게는 급한 협력사 미팅이 잡혔다고 둘러댔다. 카페 구석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둡고 아늑한 자리에 현우가 먼저 앉아 있었다. 그는 지수가 오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 자리. 현우가 말했다. 그러게.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만 많이 변한 것 같아. 지수는 애써 덤덤하게 대답하며 그와 마주보지 않으려고 커피 잔만 응시했다. 현우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너 변하지 않았어. 그 불안한 눈빛도 무언가를 숨기려고 애쓰는 표정도. 지수는 뜨끔했다. 현우는 언제나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다. 내가 뭘 숨긴다고 그래? 우리는 이제 정말 업무상 파트너잖아. 파트너라. 그 단어가 우리에게 맞을까? 현우는 피식 웃었다. 지수야. 솔직해지자. 내가 그날 밤 송년회에서 나를 봤을 때 내 남편이 아닌 나에게 처음 들켰던 그 감정 말이야. 그거 업무적인 긴장감이었어? 현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카페 안은 한산했다. 제발 현우. 선을 넘지 마. 나 결혼했어.
행복해. 민규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 좋은 사람 곁에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현우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행복하다는 말을 왜 나에게 굳이 힘주어 말하는 거야? 행복한 사람들은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 나는 너의 눈에서 공허함을 봐. 내가 안정적인 삶이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내 안에 뜨거운 불꽃을 억지로 끄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4년 전에 나도 겪었으니까. 현우의 말은 비수처럼 지수의 마음을 찔렀다. 지수는 결국 항복하듯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되돌릴 수 없어. 늦었다고 누가 그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잖아. 현우는 그녀의 손이 올려진 테이블 위로 자신의 손을 천천히 가져갔다. 손이 맞닿기 직전 지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현우는 그대로 멈추었다. 겁낼 거 없어. 우리는 그저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저 하는 거야. 단지 이번에는 좀 더 교묘하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 교묘하게? 응. 이 프로젝트는 1년짜리야. 1년 동안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얼굴을 봐야 해. 업무상 미팅, 회식, 보고서 검토. 모든 것이 합법적인 만남이야. 그 안에 우리만의 시간을 섞어 넣는 거지. 예전처럼. 아무도 모르게.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달콤했으며 지수의 귀에 위험한 유혹으로 들렸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민규가 알면 나 정말 큰일 나. 그 사람한테 상처 주기 싫어. 그럼 더 완벽하게 숨기면 돼. 나는 내 남편을 만날 일이 없어. 나는 그저 너희 회사 협력사 팀장일 뿐이고 너는 그저 나를 잘 아는 유능한 팀원일 뿐이야. 현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냉정하고 계획적이었다. 너도 알잖아. 우리가 숨기는데 얼마나 능숙했는지. 그때는 우리가 어렸지만 지금은 사회 경험이라는 방패도 있잖아. 지수는 현우의 제안이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도박임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4년간 잊고 살았던 격렬한 삶의 맛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민규와의 안정적인 생활은 소중했지만 현우가 주는 스릴과 열정은 그녀의 메마른 감정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할 것만 같았다. 1년. 딱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지수는 거의 속삭이듯이 동의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깊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해줘. 절대로 회사 밖에서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기로. 모든 건 업무를 핑계로 이뤄져야 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로소 그의 손을 뻗어 지수의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다. 지수는 짧은 접촉에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약속할게. 지수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연대기. 그날 이후 지수의 삶은 두 개의 평행선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협력사 팀장 현우와 업무라는 이름 아래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고 저녁에는 다정한 남편 민규의 아내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민규에게는 늦은 야근이나 부서 회식을 핑계댔고 현우와의 만남은 점심시간 또는 주말의 짧은 틈을 이용했다. 두 사람의 비밀 연애는 4년 전보다 더 대담하고 아슬아슬했다. 그들은 잦은 업무 회의를 핑계로 호텔 카페 라운지에서 만나곤 했고 때로는 보고서 검토라는 명목으로 현우의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지수는 현우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다시 사랑에 빠진 20살의 자신으로 돌아간 듯 했다. 그러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지칠 줄 몰랐고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지수는 이중생활의 피로와 죄책감 속에서도 현우와의 만남을 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현우가 약속했던 프로젝트 종료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비밀이 영원히 묻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들의 비밀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발각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수와 현우가 비밀스러운 연대를 재개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지수는 완벽한 이중 생활의 달인이 되었다. 그녀는 아침에 현관을 나설 때, 저녁에 민규의 따뜻한 저녁 식탁 앞에 앉을 때, 그리고 밤에 민규의 옆에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치밀하게 계산된 표정과 행동을 유지했다. 그녀의 내면은 현우와의 격정적인 미래와 민규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아내처럼 보였다. 현우가 속한 협력사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 최종 보고서 제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유예 기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지수는 안도와 동시에 묘한 상실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현우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격정적인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 고통스러웠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수는 민규에게 회사 부서의 프로젝트 마무리 회식 때문에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은 현우와 그들만의 마지막 만찬을 약속한 참이었다. 현우는 지수가 평소 민규와 데이트할 때 자주 가던 하지만 민규는 결코 알지 못하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다.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현우는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다. 그는 지수가 좋아하는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 길었던 1년이었어. 너에게도 나에게도. 지수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야. 정말이지 아슬아슬했어.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긴장? 너는 긴장하는 와중에도 늘 완벽했어. 회사 일도 그리고 우리 관계도. 현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해봐. 이제 이 모든 게 끝나면 후련할 것 같아 아니면 아쉬울 것 같아? 지수는 현우의 깊은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할 힘이 없었다. 둘 다야. 지긋지긋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후련하지만 내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다시 숨막히는 느낌일 것 같아. 숨막힌다. 현우는 중얼거리듯 되뇌었다. 결국 너는 안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거야. 나는 내게 그 창문 역할을 해줬을 뿐이고. 그런 말 하지 마. 민규는 나에게 감옥이 아니야. 그는 내 남편이고. 나는 그를 존경해. 현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존경? 사랑은 아니고?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현우는 웃음을 거두고 진지하게 말했다. 지수야, 너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어. 내가 선택한 삶이 있고 나도 그걸 존중해. 하지만 내가 널 필요로 할 때마다 네가 그 안정적인 삶에서 잠시 벗어나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 그건 내가 아직도 나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들의 대화는 무겁게 이어졌다. 이별을 앞둔 연인들이 의뢰 그렇듯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미래 없는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지수가 자정을 넘긴 시간에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민규가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통은 지수가 아무리 늦어도 먼저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지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늦었네. 회식이 길었나 봐. 부서 사람들끼리 다 같이 간 거지?
민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응. 프로젝트 마무리라 다들 좀 들떴었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지수는 최대한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향하려 했다. 잠깐만, 지수야. 민규가 지수를 불렀다. 오늘 회식 협력사 사람들도 왔었지? 지수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 응. 당연하지. 프로젝트 마무리니까. 그래. 현우 팀장도 있었겠네. 그 사람 너랑 같은 회사 다녔던 사람이라고 예전에 잠깐 들은 것 같아서. 너 동창이라고 했었나? 민규의 질문은 칼날처럼 정확했다. 지수는 현우가 같은 대학 동창이라고 우연히 협력사 미팅에서 만났다고 민규에게 얼버무린 적이 있었다. 지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맞아. 현우 씨. 대학 동창. 그런데 뭐. 그냥 가끔 일 때문에 보는 정도야. 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수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것을 지수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지수가 오늘 현우와 레스토랑에서 주고받았던 영수증이었다. 이거. 오늘 낮에 내 주머니에서 나왔어. 회식 영수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몽마르트 레스토랑. 그리고 결제 시간은 11시 30분. 부서 회식이라면 이런 영수증이 내 외투 주머니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회식은 법인카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차분함이 지수를 더 공포에 떨게 했다. 지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완벽하게 숨기려 했던 비밀의 장부가 단 한 장의 종이 영수증 때문에 남편의 손에 들려 있었다. 민규야, 그게. 이건. 지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모든 핑계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민규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깊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내가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해왔던 수많은 거짓말들. 야근, 회식, 주말 외출. 다 그 사람 때문이었지? 지수야.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오늘 저녁 그 레스토랑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침묵.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길고 위험했던 비밀의 연대는 결국 이 밤 남편의 침착한 질문과 한 장의 영수증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으스러질 듯 차갑고 무거웠다. 민규의 손에 들린 영수증 한 장은 지난 1년간 지수가 쌓아 올렸던 위선의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흉기나 다름없었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미 눈물은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들켜버린 상황에 대한 절망감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말을 해. 왜 침묵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잖아. 민규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고통은 지진처럼 모든 것을 흔들었다.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지금 당장 설명해. 몽마르트 레스토랑이 회사 회식 장소였다고 혹은 내가 업무상 중요한 미팅 때문에 늦은 거라고. 지수는 흐느낌을 억지로 참으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민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 지수야. 민규는 소파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내려놓았다. 그 종이가 톡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나에게는 설명할 의무가 있어. 4년 동안 내 남편이었던 나에게.
지난 1년간 내가 나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말이야. 민규는 거실 중앙에 우두커니 서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고 처절한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다. 언제부터야? 그 송년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부터였어? 아니면 그 전부터 너는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송년회. 딱 1년 전이었어. 지수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고 털어놓기 시작했다. 협력사 팀장으로 다시 만났어. 처음엔 나도 거부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나도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거부? 거부했다는 사람이 1년 동안 나를 속여가며 그 사람과 만나? 민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그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믿고 있었는지 알아? 내가 야근 때문에 힘들까봐 저녁을 챙겨주고 내가 피곤해할까봐 주말에 혼자 집안일을 했어. 나는 내가 회사 일에 매진하는 성실한 아내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 모든 게 그 사람과 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거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민규야, 제발. 그 사람과 나는 그때처럼 다시 사랑을 시작한 게 아니야. 그저 지난 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위험한 유혹에 빠져버린 거야. 딱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위험한 유혹? 감정 정리? 민규는 분노로 인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변명하고 있어. 너는 1년 동안 완벽하게 나를 기만했어. 결혼 생활을 완전히 무시했어. 이 관계는 너에게 도대체 뭐였던 거야? 너의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는 쉼터 아니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되는 안전지대? 민규의 비난은 정확했고 지수는 반박할 수 없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잊었던 열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창문이었지만 민규는 언제든 돌아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집이었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너를 떠나지 못한다고 말했어. 나는 당신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지수는 흐느끼며 호소했다. 가정을 지켜? 지킨다는 사람이 밖에서 다른 남자와 미래를 즐겨? 지수야, 내가 말하는 가정이라는 건 이미 내 손으로 무너뜨린 지 오래야. 가정이란 신뢰 위에서 서는 거야. 그런데 너는 나에 대한 신뢰를 밟아버렸어. 민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눈가에도 붉은기가 돌기 시작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야. 왜 그랬는지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부족했어? 아니면 너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했어?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민규의 질문은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민규의 안정감을 사랑했지만 현우에게서는 민규에게서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통제불능의 격렬한 감정을 느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 안정감에 갇혀버린 것 같았어. 그래서 나를 다시 흔들어 놓는 현우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 이건 내 잘못이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 때문이었어. 지수의 고백은 민규에게는 확인 사살과 같았다. 민규는 고통스러운 듯 이마를 짚었다. 결국 나는 너에게 지루한 사람이었다는 거네. 결혼 생활의 권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너는 과거의 남자를 불러들인 거고. 민규는 거실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지수를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내가 나에게 돌아와서 이 모든 걸 덮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해.
내가 이 모든 걸 알고도 널 예전처럼 안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나도 알아. 당신이 나를 용서하기 힘들 거라는 거. 하지만 제발 기회를 줘. 나 정말 후회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현우와의 관계는 이제 끝낼게. 아니, 이미 끝났어.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당신에게만 집중할게. 민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지수야.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시작한 순간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야. 신뢰가 없는 결혼은 빈 껍데기에 불과해. 나는 더 이상 내 눈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며 살 자신이 없어. 그는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지수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민규를 따라갔다. 민규야,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떠나지 마. 하지만 민규는 침실에서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그의 뒷모습은 단호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끝내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당분간은 떨어져 있어야겠어. 나는 내 얼굴을 보면서 숨쉬기가 힘들어. 오늘 밤은 내가 나갈게. 그리고 변호사와 이야기해 볼 거야. 우리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민규는 짐을 다 싼 후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지수는 주저앉아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민규야, 제발 이렇게 끝내지 마. 한 번만 나를 용서해줘. 민규는 지수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깊은 상실감만을 담고 있었다. 용서? 용서는 내가 내게 받아야 할 몫이야. 내가 나에게 저지른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필요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요란한 굉음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다. 지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주저앉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부른 파국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1년간의 비밀 연애는 결혼이라는 굳건했던 성벽을 단 한 번의 폭풍으로 완전히 붕괴시켰다. 민규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후 지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절규했다.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그 순간 그녀는 민규가 단지 영수증 하나 때문에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수가 알지 못했던 더 차갑고 가혹한 진실이 남아 있었다. 민규의 침착함은 배신당한 남편의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치밀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다. 민규는 소파 테이블 위에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둔 채 전원을 켜놓고 나갔다. 지수는 흐느낌을 멈추고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노트북 화면은 켜져 있었고 바탕화면에는 증거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가 열려 있었다. 지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폴더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 파일과 짧은 영상 파일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은 2달 전 지수가 부서 회식이라고 말했던 어느 날 밤 현우의 차 안에서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두 번째 파일은 지난주 지수가 친구 병문안을 간다고 했던 오후 인적이 드문 한강변 카페에서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뒷모습을 원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이었다. 세 번째 파일은 지수가 야근이라고 둘러댔던 날, 퇴근 시간 후 지수가 현우와 함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로 들어서는 짧은 영상이었다. 그들의 거리는 누가 봐도 업무상의 파트너 이상이었다. 사진 및 영상 파일들의 속성 정보에는 제보자 K응신소 촬영일시 2024.1일 1430과 같은 형식으로 날짜와 출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지수는 비로소 민규의 침착했던 태도와 정확한 질문들의 의미를 깨달았다. 민규는 그녀의 거짓말을 한 장의 영수증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영수증이 없었더라도 이미 모든 것을 확정짓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지수가 쳐왔던 모든 거짓말의 기록이 민규의 노트북 안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노트북 화면을 두 손으로 짚었다. 화면 속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민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워드 파일이 열려 있었다. 배우자 지수는 2024년 1월 재회 이후 협력사 직원 김현우와 업무 외적인 사적인 만남을 주 2회 지속적으로 가져왔음. 주된 만남 장소는 호텔 라운지 및 개인 차량 내부 갤러리 카페 등. 모든 만남은 지수가 남편에게 야근, 회식, 친구와의 만남 등을 핑계로 거짓말을 하고 이뤄졌음. 최종적으로 12월 6일 몽마르트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식사 및 이별 논의 확인. 증거 자료 완비. 이 기록을 본 지수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민규는 그녀의 배신을 단지 의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그녀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기 위해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 그녀를 철저히 미행하고 증거를 수집했던 것이다. 지수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중 생활은 민규의 냉정한 감시망 아래에서 낱낱이 해부되고 있었다. 그제야 지수는 지난 한 달간 민규의 행동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퇴근 후 지수에게 오늘은 피곤하니 일찍 자야겠다며 먼저 침실로 들어갔던 날들,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잡혔다며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에게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던 태도까지. 그 모든 것은 민규가 진실을 파헤치고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지수에게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게 하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던 것이다. 지수는 노트북 앞에서 무너졌다. 민규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 즉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빛조차도 그녀의 입에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신문이었음을 깨달았다. 민규는 감정적으로 무너진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아내의 거짓말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든 후에야 결별을 선언한 법적이고 이성적인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 민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영수증은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한 도구였을 뿐 핵심 증거는 이 노트북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수는 이젠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용서를 구할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스스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밖에서 스며들었다. 지수는 무너진 결혼 생활의 잔해 속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 민규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심판자였음을 깨닫고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의 비밀의 연대기는 처절한 파국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민규가 집을 나간 후 지수의 삶은 회오리 바람처럼 뒤틀렸다. 그녀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은 차갑고 잔혹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민규는 예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곧바로 이혼 소송과 현우를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지수는 민규의 노트북에서 본 수많은 증거 자료 때문에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조차 망설였다. 하지만 민규의 변호사로부터 소장을 받아든 순간 지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소장에는 그녀와 현우의 만남 기록, 장소, 시간, 그리고 민규가 지출했던 흥신소 비용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지수가 현우에게 보냈던 감정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 일부까지 복구되어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다. 지수가 현우에게 당신과의 1년이 내 결혼 생활 4년보다 더 진실했다고 보냈던 문구는 그녀의 배신을 명확히 입증하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법정에서의 시간은 지수에게는 지옥과 같았다.
첫 번째 공판이 열리던 날 지수는 법정 복도에서 민규와 마주쳤다. 1년 전 송년회에서 현우를 마주했을 때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격정이 아닌 참담함 때문이었다. 민규는 그녀를 외면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이성적인 냉랭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이미 그녀와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낸 듯 보였다. 피고 지수 씨는 배우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혼 생활 중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입증됩니다. 민규 측 변호사는 노트북에 담겼던 증거들을 화면에 띄우며 차분하고 정확하게 논리를 전개했다. 지수 측 변호사는 지수가 현우와의 관계를 프로젝트 종료와 함께 스스로 끝내려 했으며 이는 지수만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결혼 생활의 권태가 낳은 결과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민규 측 변호사는 그들의 만남이 명백한 외도였음을 사진과 영상 그리고 지수의 자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반박했다. 상간남 소송에서도 현우는 속수무책이었다. 현우는 업무상 만남이었을 뿐 지수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자료에 포함된 오피스텔 영상과 사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은 그의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결정적인 증거는 민규가 확보한 흥신소의 치밀한 기록이었다. 민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내의 배신을 객관적인 법적 증거로 만들었던 것이다. 마침내 이혼 및 상간남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던 날,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 내려갔다. 원고 민규가 제출한 증거 일체와 피고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 지수와 피고 현우의 부정한 행위는 인정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민규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수와 민규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지수는 민규의 재산 분할 요구에 따라 아파트 지분 대부분과 상당한 위자료를 민규에게 지급해야 했다. 더욱이 법원은 현우에게도 민규에게 상당한 금액의 상간남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규는 재판에 임하는 내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으며 그의 치밀한 준비는 완벽한 승리로 기결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수는 법정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현우도 다정했던 남편 민규도 없었다. 현우는 자신의 경제적 손해와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지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이기심과 욕망으로 엮여 있었음을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한 셈이었다. 지수는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아내로서의 자리도 현우와의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도 그리고 한때 그녀의 것이었던 안정적인 재산도 모두 잃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겨울 햇살은 차갑고 쓸쓸했다. 그녀가 지난 1년간 외면했던 죄책감과 후회는 이제 그녀의 삶 전체를 뒤덮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되어 남았다. 민규는 모든 것을 잃은 지수에게 마지막으로 증명했다. 자신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으며 그녀의 배신이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는지를. 법정의 승리는 민규에게 명예와 보상을 가져다 주었지만 지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만을 남겼다. 그녀의 비밀의 연대기는 그렇게 한 장의 종이,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법원의 단호한 판결로 비극적인 종지부를 찍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 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